금융위원장님, 금융기관 횡령 건수를 보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은 계속 늘어드는 추세고요. 올 8월까지 보면 벌써 금액은 952억 원으로 작년에 876억 원을 훌쩍 넘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1천억 수준이 달할 것 같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금융권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현재 금융기관 내부 통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제도 개선 TF 문제의식부터 한번 보면 기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작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또 목적 측면에서 보면 충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비해서 선제적 위험 관리 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규율 방식을 보면 기존의 규정 중심 규제에서 원칙 중심 규제를 같이 고민하는 이런 규제 방식, 규율 방식을 바꾸고 책임 구조도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2014년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함께 준비한 금융기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8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4년 전에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년이 지난 2022년도에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를 다시 만듭니다. 올림픽도 아니고 4년마다 동일한 업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4년도가 2018년도에 운영된 TF하고 동일한 문제의식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게 최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들인데 이 말씀은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때보다 금융당국은 TF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 이게 내부 통제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게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내부 통제로 이런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통제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부 통제 제도가 잘 지켜야만 내가 이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직원들의 공감대나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기업의 생리를 고려하면 내부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인력과 비용, 시간을 들이게 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본능하고 좀 반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기업에 그대로 잘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통제에만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회사 차원에서 볼 때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사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유인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금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금융위가 내부 통제를 잘 하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4년 전, 8년 전 계속 같은 방식의 TF를 만들고 같은 목적을 실갖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같은 방안만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2022년 현재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센티브의 기본 구조가 있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감독당국이 조사를 나갈 때 내부 통제 제도를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쓰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뭔가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책임을 지우고 제도적으로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파트에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들의 의지와 어떤 경영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